안녕하세요. 프레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개묘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리뷰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리뷰할 책은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윤홍균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쓰신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시죠. 자존감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사례들도 들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부제목은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인가 입니다. 자, 줄거리와 후기 간단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사랑 왜 아프고 어려운가 입니다. 왜 아프고 어려운 걸까요? 왜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리기 어렵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윤홍균 전문의는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양가 감정입니다. 애증 관계처럼 너무 사랑하면서도 너무 싫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꼴보기 싫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양가 감정이 존재해서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사랑의 이중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성은 남녀 연인 간에 다퉜을 때 이런 거죠. 헤어져 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더 나를 사랑해줘, 나를 버리지 마 라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양방향성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욕구와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양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세 가지 속성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자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것이 사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읽은 부분인데요. 직업과 전공에 따라서 사랑의 유형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공계형입니다. 이공계형은 나의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이진법적인 회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좋다, 싫다. 그녀가 좋다, 싫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죠. 이공계형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고 그렇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 말고 상대방과 타협하면서 상대방을 조금 배려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형입니다. 서비스형의 사람들은 남의 감정과 만족감에 집중을 하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나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주체성이 있어야 상대방도 건강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데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술가형입니다. 예술가형 사람들은 내 감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정의 화신입니다. 매우 뜨겁다가도 갑자기 매우 차가워지는데요. 예술가형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인문학자형입니다. 인문학자형은 학자 스타일로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왜 이런 이슈가 생겼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상대방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풀 수 있지만 사랑이란 것은 연인간의 감정과 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들기보다는 상대방과 조금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궁금하네요. 다시 챕터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 왜 어렵고 어려운가, 아프고 어려운가입니다. 요즘에는 결혼과 출산들을 하지 않죠.
왜 안 하는 걸까요? 사랑이 아프고 어려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을 꽁꽁 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항상 열려 있게끔 해야 좋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인가입니다. 애착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 의존형 애착, 그리고 혼합형 애착이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형은 항상 불안해하고 평상심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안정한 분들은 현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들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애착 유형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해야 하거나 미래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에만 너무 몰두해서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감정은 좋아질 수 있으나 몸이 안 좋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조금 더 상대방과의 감정과 대화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형 애착 유형은 말 그대로 너무나 자기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에게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조금 더 나라는 주체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애착 유형은 사랑을 할 때 가면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어떤 상처가 있던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사랑을 대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받아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가면을 벗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애정결핍의 근원과 악순환입니다. 애정결핍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엄마와 자식 간의 애정결핍, 연인 간의 애정결핍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애정도 정도가 있어야지 결핍되거나 너무 과다한 애착관계가 되면 좋지 않죠. 이 애정결핍의 공통점에는 안전지대의 부재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인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애정결핍이 있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자기 연민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꼭 자주자주 살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이별 증후군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별들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잖아요.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할 것만 같던 관계들도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끊어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별에 대해서 이별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가는 이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죠. 슬픈 감정이든 화가 나는 감정이든 절망적인 것이든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정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 후에 마음이 추려지시면 다른 것에 집중을 해보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별에도 체계적으로 대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언입니다.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는 현실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것을 작가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유형인지, 어떤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이별 증후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해서 상처를 받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장에게나 가족에게나 엉뚱하게 푸는 것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고 감정을 잘 추스리고 나서 운동이라든지 친구와의 대화라든지를 통해서 풀면 그 이후에 성숙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저도 현실적으로 다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가지 챕터를 달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째 챕터는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입니다. 사랑력, 사랑의 강력한 힘을 이루는 5가지 속성이 무엇일까요? 작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마음을 가져보고, 2번째, 진지한 태도를 가져보고, 3번째, 친밀력을 항상 가지고, 4번째, 대화는 노력하도록 해보고, 5번째, 대화를 하다가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6번째,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사과력을 키우고, 마지막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속성을 이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간의 관계든 어떠한 관계든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루, 1초, 1시간, 1년, 10년 이 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 서로에게 너무 친밀해지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노력하고 서로가 늘 노력하고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배려를 끊임없이 하고 이해를 끊임없이 한다면 사랑에도 지속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인데요. 여러 가지 작가는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랑을 해도 서로가 있지만 결국엔 나는 혼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체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나는 결국 혼자고 스스로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노력하는 지속성을 갖고 하면 사랑력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리뷰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